70세에 가출했습니다. 50년 만에 폭주족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노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이건 배신당한 남자의 복수이고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실 겁니다. 주인공 박만석, 70세입니다. 대기업 중견 간부로 35년을 일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죠.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아내 정순이는 늘 외로워했지만 만석은 다 가족 잘 살자고 하는 일이라며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퇴직하던 날 집에 돌아온 만석을 맞이한 건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집에 매일 있을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엔 환영이 아니라 부담감이 가득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마시고요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작은아들은 아예 연락도 안 받았습니다. 만석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35년 동안 피땀 흘려 일한 게 가족을 위해서였다고 믿었는데 정작 가족들은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퇴직금 10억은 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경로당에 가봤지만 거기서도 이방인이었습니다. 평생 일만 해서 취미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집에서 만석은 삼식이가 됐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만 집에 있는 남자라는 뜻이죠. 아내는 만석이 집에 있는 게 불편했습니다. 당신 점심은 알아서 먹어요. 나 친구들 만나야 해요라며 혼자 외출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으면 거기 내 자리예요라고 했습니다. 부엌에 들어가면 왜 자꾸 일 방해해요? 라고 짜증을 냈습니다. 어느 날 만석은 아내의 핸드폰을 충전하다 메시지를 받습니다. 모르는 남자 이름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만날 수 있어? 당신 남편 집에 있어서 불편하겠네. 순이가 답장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3시에 만나요. 만석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더 받습니다. 1년이 넘게 계속된 관계였습니다. 메시지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쓸모 없어요.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였는데 그것마저 끝났어요.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만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5년. 자신이 가족을 위해 희생한 35년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70세 남자가 울 곳은 없었습니다. 만석은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고 집을 나왔습니다. 공원을 배회하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내 인생이 뭐였지? 나는 뭘 위해 산 거지? 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전단지를 건넸습니다. 70년대 폭주족 황금 박쥐 동창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만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황금 박쥐. 그건 만석의 20대 시절 가장 빛났던 순간의 이름이었습니다. 1970년대 만석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친구 최상태, 김용팔과 함께 황금 박쥐라는 폭주족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셋의 성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만석은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규칙을 만들고 질서를 지키는 타입이었죠. 상태는 계산이 빠른 전략가였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항상 앞을 내다봤습니다. 용팔은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규칙을 싫어하고 본능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셋이 모이니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만석이 계획을 세우고 상태가 전략을 짜고 용팔이 과감하게 실행했습니다. 밤마다 도심을 질주했죠. 위험했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졸업 후 셋 다 취직하고 결혼하면서 멀어졌습니다. 만석은 부모의 강요로 재벌 2세 딸인 순이와 결혼했습니다. 사랑은 없었지만 가문의 명령이었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황금 박쥐 동창회 맞나요? 전화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석이 형님이십니까? 저 용팔입니다. 50년 만의 목소리였습니다. 동창회는 작은 술집에서 열렸습니다. 용팔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긴 머리에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형님, 50년 만이네요. 용팔이 만석을 껴안았습니다. 용팔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자유를 사랑해서 가족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형님, 세상 구경 다 하고 살았습니다. 후회 없어요. 최상태도 도착했습니다. 상태는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빛이 흐렸습니다. 만석아, 용팔아. 오랜만이다. 상태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술을 마시며 상태가 고백했습니다. 형님들, 나 3년 전에 이혼당했어. 만석과 용팔이 놀랐습니다. 상태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내가 10년 동안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나는 전혀 몰랐어. 열심히 돈 벌어다 주고 가족 위해 살았는데 아내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대. 그냥 돈 때문에 참고 산 거래. 이혼하고 나니까 애들도 안 만나줘. 엄마 편을 들더라고. 아빠가 엄마를 소홀히 해서 엄마가 외로워서 그랬다고. 만석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상태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만석도 아내가 바람 피우는 걸 오늘 아침에 알았으니까요. 만석이 말했습니다. 상태야. 사실 나도 오늘 알았어. 우리 집사람도 바람 피우고 있어. 상태와 용팔이 만석을 쳐다봤습니다. 뭐? 만석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인생 참 우습지? 평생 가족 위해 희생했는데 정작 가족들은 우리를 배신했어. 셋은 한참을 말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상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들, 나 치매 초기 판정 받았어. 만석과 용팔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상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2년 정도 후면 가까운 사람도 못 알아본대. 그래서 너희를 불렀어. 기억이 남아있을 때 보고 싶었어. 용팔이 상태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상태가 말했습니다. 야, 우리 한 번만 더 타보자. 오토바이. 나 얼마 안 남았어. 기억이. 그 전에 우리 다시 한번 황금 박쥐로 돌아가고 싶어. 만석은 망설였습니다. 70세의 오토바이라니. 하지만 집에 가봤자 뭐가 있습니까? 바람 피우는 아내, 무관심한 자식들. 그리고 친구 상태는 곧 자신을 잊어버릴 겁니다. 만석이 결심했습니다. 좋아. 우리 다시 한번 타보자. 황금 박쥐, 부활이다. 셋은 중고 오토바이를 구했습니다. 각자 500만 원짜리 중고 바이크였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엔진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감각, 이 설렘을 만석은 잊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아내에게 쪽지를 남겼습니다. 여행 다녀올게.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소. 당신 핸드폰 메시지 다 봤소. 35년 수고했소. 그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셋은 부산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젊은이들이 쳐다봤습니다. 70세 노인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니 신기했던 거죠. 어떤 젊은이는 비웃었습니다. 저 할배들 뭐야? 하지만 만석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보였습니다. 셋은 회를 먹으며 소주를 마셨습니다. 상태가 말했습니다. 형님들, 나 고백할 게 있어. 만석과 용팔이 쳐다봤습니다. 상태가 웃었습니다. 사실 치매는 거짓말이야. 만석과 용팔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
상태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치매 진단 같은 거 안 받았어. 그냥 너희를 불러내려고 핑계를 댄 거야. 그냥 만나자고 하면 안 올 것 같아서. 만석이 화가 났습니다. 야, 이 새끼야. 우리 얼마나 걱정했는데. 하지만 상태의 눈빛이 너무 슬펐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 이혼하고 나니까 진짜 혼자더라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너희만 생각났어. 너희 앞에서는 내가 나일 수 있으니까. 용팔이 상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알았어, 형님. 이제 우리가 가족이야. 만석도 화를 풀었습니다. 그래. 피 안 섞여도 우린 형제지. 다음 날 아침 만석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당신 쪽지 봤어요. 오해예요. 설명할게요. 집에 와요. 만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35년 동안 자신을 속인 여자가 이제 와서 변명을 한다고요? 큰아들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우시면서 집에 오시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만석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아버지한테 관심이나 있었냐? 이제 와서 뭐가 걱정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셋은 동해안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강릉에 도착했을 때 주유소에서 만석은 옛 연인 김혜진을 만났습니다. 만석 씨? 만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50년 만에 첫사랑이었습니다. 혜진은 만석이 결혼하면서 헤어진 여자였습니다. 당시 만석의 부모가 혜진을 반대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이라는 이유로요. 만석은 결국 부모의 말을 따라 순이와 결혼했고 혜진은 상처받고 떠났습니다. 잘 살았어? 혜진이 물었습니다. 만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잘 살았냐고요? 아니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말했습니다. 나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 남편이 날 진심으로 사랑해줬거든. 작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후회 없어. 그 말이 만석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만석은 돈을 선택했고 혜진은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누가 더 잘한 걸까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만석 씨, 이제라도 행복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속초를 지나 설악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휴게소에서 쉬고 있는데 20대 폭주족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10명 정도였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놈이 만석 일행의 오토바이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야, 저 할배들 봐. 폭주족 흉내내네. 그놈이 다가와 만석의 오토바이를 발로 찼습니다. 이딴 고물로 폭주족이라고? 웃기네. 용팔이 폭발했습니다. 이 새끼야. 용팔이 그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싸움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이 용팔을 말렸습니다. 용팔아, 진정해. 만석은 그 젊은 폭주족 리더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희가 폭주족이 뭔지 알아? 폭주족은 그냥 오토바이 타고 폼 잡는 게 아니야. 폭주족은 자유를 향한 갈망이야. 약자를 괴롭히는 건 폭주족이 아니라 깡패지. 리더놈이 발끈했습니다. 그럼 증명해봐요. 할배가 진짜 폭주족이었다는 거. 만석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레이스해요. 여기서 저 고갯길까지. 이기면 인정해줄게요. 상태가 말렸습니다. 형, 위험해. 하지만 만석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레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만석의 자존심을 지키는 싸움이었습니다. 좋아. 하자.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만석과 젊은 폭주족 리더가 출발선에 섰습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만석은 50년 만에 전력으로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속도계가 올라갔습니다.
80, 90, 100. 커브 구간이 나왔습니다. 젊은 놈이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완벽하게 커브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젊은 놈을 추월했습니다. 결승선이 보였습니다. 만석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승리였습니다. 만석이 오토바이에서 내렸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최고였습니다. 젊은 폭주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리더놈이 만석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멋있으십니다. 만석이 그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앞으로 나이든 사람 무시하지 마. 우리도 너희처럼 젊었고 너희보다 더 치열하게 살았어.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만석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심장 발작이었습니다. 상태와 용팔이 깜짝 놀라 119를 불렀습니다. 젊은 폭주족들도 놀라서 도왔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만석. 의사는 말했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혈관이 거의 막혔어요. 큰 수술을 해야 합니다. 환자분 나이가 70세라 수술 위험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안 하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만석의 가족들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순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 제발 깨어나요. 큰아들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수술 성공률이 어떻게 되나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50% 정도입니다. 고령이라 위험합니다. 작은아들이 속삭였습니다. 형, 수술비가 5천만 원이래. 그리고 성공해도 재활에 몇 억이 들 수 있대. 큰아들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상태가 봤습니다. 상태가 화가 났습니다. 지금 돈 이야기를 해?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큰아들이 발끈했습니다. 아버지 친구분이 누구신데 우리 가정사에 끼어들어요? 상태가 소리쳤습니다. 가정사? 너희가 가족이야? 너희 아버지가 35년 동안 너희 위해 뭘 했는데 지금 수술비 걱정을 해? 순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수술합시다. 제발. 당신을 살려야 해요. 순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만석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5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상태와 용팔, 그리고 가족들이 기다렸습니다. 순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나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다행히 환자분이 체력이 좋으셔서 잘 버텨주셨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3일 후 만석이 깨어났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본 사람은 순이였습니다. 순이가 만석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만석이 약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안 죽었소. 순이가 만석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배신했어요. 외로웠어요. 당신은 항상 집에 없었고 나는 혼자였어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 없죠. 정말 미안해요. 순이의 눈물이 만석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만석은 한참을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미안하오. 당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평생 의무로만 살았소. 진짜 부부가 뭔지도 몰랐소.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만석은 생각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배신한 아내를. 하지만 자신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집을 비웠고 순이를 혼자 두었습니다. 돈만 주면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석이 말했습니다. 해봅시다.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아봅시다. 한 달 후 만석은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격렬한 운동은 피하라고 했지만 천천히 오토바이를 타는 건 괜찮다고 했습니다. 만석은 다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용팔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석이 웃었습니다. 괜찮아.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상태가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여행은 그만하시죠.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만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계속할 거야.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셋은 다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번엔 순이도 함께였습니다. 순이는 만석의 오토바이 뒤에 탔습니다. 처음엔 무서워하던 순이였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여보, 이거 재밌네요. 만석이 웃었습니다. 그렇소.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요.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넷은 바다를 보며 소주를 마셨습니다. 상태가 말했습니다. 형님들, 이번 여행 정말 행복했어요. 용팔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형님들이 제 가족 같아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도 행복해요. 저도 몰랐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재밌을 수 있다는 걸. 넷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만석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체면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바람을 맞으며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만석은 순이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서로에게 솔직해졌습니다. 순이는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사랑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외로웠고 실수를 했어요. 만석이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소. 나는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소. 아니, 사랑하는 법을 몰랐소. 하지만 이제 배우고 싶소. 늦었지만. 순이가 웃었습니다. 저도요. 이제라도 진짜 부부가 되어봐요. 한편 상태에게 진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상태 환자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기 치매 진단입니다. 상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짓말로 했던 치매가 진짜가 된 겁니다. 만석과 용팔에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내가 거짓말한 게 진짜가 됐어. 의사가 그러는데 1년 정도면 빠르게 진행될 거래. 만석이 상태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형, 우리가 있잖아. 내가 우릴 잊어도 우리는 널 절대 안 잊어. 상태가 부탁했습니다. 형님들, 내가 부탁 하나만 할게. 나를 기억해줘. 영상으로 남겨줘. 내가 나를 잊어버려도 영상을 보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게. 용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럽시다. 우리 영상 만들어요. 셋은 젊은 유튜버 민수를 만났습니다. 민수는 여행 유튜버로 구독자 5만 명이었습니다. 민수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찍어줄 수 있소? 친구가 곧 기억을 잃을 거요. 그 전에 우리의 우정을 기록하고 싶소. 민수는 감동받았습니다. 할아버지들, 제가 꼭 멋진 영상 만들어 드릴게요. 민수는 셋의 일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 타는 모습, 함께 밥 먹는 모습, 웃고 떠드는 모습.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영상 제목은 70세,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였습니다. 민수가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처음엔 조회수가 1000명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이 났습니다. 이거 진짜 감동적이다. 우리 아버지한테 보여드려야겠다. 일주일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눈물 나네요. 나도 나이 들면 이렇게 살고 싶다. 진짜 멋있으세요. 한 달 만에 5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셋은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들, 왜 70세에 이런 도전을 하셨어요? 만석이 대답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나이 들면 다들 포기하고 살잖아요. 꿈도 도전도. 하지만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럼 살아야죠. 제대로. 상태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곧 기억을 잃을 겁니다. 하지만 후회 없어요. 지난 1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으니까요. 나이는 핑계예요. 진짜 문제는 용기 부족이에요. 용팔이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가족도 없고. 하지만 외롭지 않아요.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유롭게 살았으니까요. 여러분, 남 눈치 보지 마세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방송이 나가고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황금박쥐는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유명세와 함께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노인들이 철없이 군다. 나이값 좀 하시지. 그런 댓글을 본 만석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말했습니다. 형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저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도 제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길 가면 돼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태의 증세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상태가 만석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형님. 형님 이름이 뭐였지? 만석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만석이야. 박만석. 상태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잊어버렸어. 만석은 참았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잊어도 나는 널 기억할 테니까. 3개월 후 상태는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혼자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만석과 용팔은 매일 상태를 찾아갔습니다. 상태는 가끔 둘을 알아봤습니다. 만석아, 용팔아. 하지만 대부분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상태가 만석을 보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친구야. 우리 친구. 상태가 웃었습니다. 친구. 좋네요. 그리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만석은 복도로 나와 울었습니다. 용팔이 만석을 안았습니다. 형님, 괜찮아요. 형님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어요. 6개월 후 상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화롭게 잠들듯이. 장례식에 수천 명이 왔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상태를 추모했습니다. 만석이 조사를 읽었습니다. 상태야, 넌 내게 용기를 줬어. 70세에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줬어. 넌 짧게 살았지만 누구보다 뜨겁게 살았어. 안녕, 친구.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자. 상태가 떠난 후 만석은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상태의 목까지 살기로 했습니다. 황금박쥐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전국의 시니어들이 모였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슬로건 아래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만석은 강연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나이 핑계 대지 마세요. 강연장마다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시니어들이 많았습니다. 한 70세 할머니가 만석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 냈어요. 저 이혼했어요. 50년 참고 살았는데 이제 제 인생 살고 싶어서요. 만석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남은 인생 행복하세요. 만석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50만을 넘었습니다. 매주 새로운 영상을 올렸습니다. 오토바이 여행, 일상 이야기, 인생 조언. 시니어들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봤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배웠어요. 나이 핑계 안 되겠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만석은 72세가 됐습니다. 순이와의 관계는 더욱 좋아졌습니다.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저녁엔 손잡고 TV를 봤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행복해요? 만석이 웃었습니다. 행복하오. 처음으로. 순이가 만석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도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당신을 사랑해요. 큰아들도 변했습니다. 아버지의 영상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를 몰랐는지를. 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를 제대로 몰랐어요. 이제라도 알고 싶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만석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들아, 괜찮아. 이제라도 알면 됐지. 부자는 그날 처음으로 진심으로 대화했습니다. 술을 마시며 인생에 대해,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용팔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유튜브를 보고 용팔에게 연락했습니다. 68세 과부였습니다. 저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용팔 씨처럼. 용팔은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70세에 처음으로 용팔은 결혼을 생각했습니다. 형님, 저 결혼하려고요. 만석이 놀랐습니다. 진짜? 평생 독신주의자였잖아. 용팔이 웃었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거죠. 이제 혼자 있기 싫어요. 함께 있고 싶어요. 용팔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70세 신랑, 68세 신부. 하객들은 모두 시니어들이었습니다. 황금 박쥐 회원들이었죠. 만석이 주례를 받습니다. 사랑의 나이는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결혼식 영상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조회수 200만을 기록했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나도 70세에 사랑하고 싶어요. 희망이 생겨요. 3년이 더 지났습니다. 만석은 75세가 됐습니다. 여전히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다만 속도는 줄었습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하지만 여전히 바람을 맞으며 달렸습니다. 어느 날 만석은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멋있니? 손자가 대답했습니다. 응. 할아버지는 내 영웅이야. 나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살 거야. 만석은 웃었습니다.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큰 칭찬이었습니다. 만석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70세에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만약 상태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죽은 듯이 살고 있을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기다리기만 하는 살. 하지만 만석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5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만석은 매일이 감사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유롭게 산다는 것. 황금박쥐는 이제 전국적인 운동이 됐습니다. 회원이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시니어들이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오토바이를 배우고 대학에 입학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이혼하고 재혼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걸 황금박쥐 신드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시니어들의 의식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나이를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복지부 장관이 만석을 초청했습니다. 박만석 씨, 시니어 정책 자문을 맡아주시겠습니까? 만석은 수락했습니다. 제 경험이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만석은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주세요. 교육, 창업, 취미.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기회와 격려입니다. 정부는 만석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시니어 지원 정책이 확대됐습니다. 어느 겨울날
만석은 상태의 묘를 찾았습니다. 소주 한 병을 들고 갔습니다. 상태야, 봤지? 우리 해냈어. 내가 꿈꾸던 거. 시니어들이 당당하게 사는 세상. 내 덕분이야. 고맙다, 친구. 만석은 묘 앞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워서.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상태와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석은 오토바이를 천천히 몰았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만석은 오토바이를 세우고 하늘을 봤습니다. 나는 잘 살았다. 만석은 확신했습니다. 70세에 시작한 제2의 인생. 5년이 짧다면 짧지만 그 5년이 이전 70년보다 더 의미 있었습니다. 진짜로 살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순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만석이 순이를 껴안았습니다. 당신 사랑하오. 순이가 놀랐습니다. 만석이 이런 말을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저녁을 먹으며 만석은 순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후회 안 하오? 나 같은 남편 만나서. 순이가 웃었습니다. 후회요? 처음 50년은 후회했어요. 하지만 지난 5년은 행복했어요. 그러니 반반이네요. 만석이 웃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10년 더 행복하게 살아서 행복이 더 많게 만들어 봅시다.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약속해요. 그날 밤 만석은 일기를 썼습니다. 여행을 시작한 날부터 매일 쓴 일기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나는 70세에 다시 태어났다. 상태와 용팔이 나를 구해줬다. 그리고 나는 나를 구했다. 용기를 내서. 지난 5년이 내 인생 전부보다 값지다. 돈도 많았고 지위도 있었지만 의미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가난하진 않지만 부자도 아니고 유명하진 않지만 무명도 아니다. 하지만 행복하다. 상태야, 내가 보고 싶다. 하지만 슬프지 않다. 넌 내 마음속에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든 황금 박쥐는 계속 날고 있어. 나는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른다. 5년, 10년. 하지만 상관없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는가니까.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다. 후회 없이. 내일도 오토바이를 탈 것이다. 바람을 맞을 것이다. 살아있음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감사할 것이다. 이 삶에. 만석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만석은 70세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나이 때문에 포기하신 건 없으신가요? 나이는 핑계입니다. 진짜 문제는 용기 부족입니다. 만석도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70세의 오토바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해봤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오늘 뭔가 새로운 걸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황금 박쥐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도전하세요. 살아있다는 걸 느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작은 도전이라도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시니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무엇을 도전하고 계신가요? 함께 나누면 더 큰 용기가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자유로운 인생 사세요.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